네, 지금부터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 네, 소리를 좀 해주시고요. 화이팅하십시오. 네. 재정분권 화이팅하십시오. 재정분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이루겠다 이러한 모토로 출발한 우리 문재인 정부인데 여러 가지 사실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할 때 지방 소비세가 11%였는데 지금 이제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 소비세 인상도 어찌됐건 수도권과 또 지방 간의 소비세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균특 예산 문제 지금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연장을 촉구해 와 계시는데 여러 가지 배려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 정부의 부담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적지만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국고 중앙정부의 부담 조정 문제도 있고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데 그 손실분을 다 지방정부가 떠맡아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기초 특정 장소분의 개별 소비세를 이양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그런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8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 또 지방자치 문제를 열심히 일해왔던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께서 이번 저희 지도부에서 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단계 지방분권 계획들이 잘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견고히 다져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포인트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감소분을 보존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최소 19.91%까지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은 국민께 약속드린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9년 중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에 2단계 재정분권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19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마저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 개정, 예산안 마련 등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의 골든 타임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안을 확실히 담아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9년 48.9%와 비교해 2020년도에는 49.4%로 0.5% 상승했지만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2.1% 감소했습니다. 기초단체별 재정자립도 격차도 심합니다. 지방소비세의 광역 간 배분 방식을 보완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단체에 직접 배분하거나 광역에 기초해주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치분권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간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논의했지만 향후 특위에서 반드시 2단계 재정분권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 지방이양을 8천억 가까이 결정을 내려주신 복지부에 감사드리고 우리 당 재정분권 특별위원회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열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무늬만 재정분권이 아니라 내실 있는 재정분권, 지자체 살림살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분권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재정분권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로 저를 아마 고문으로 추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방 서비스세를 1차로 21%로 올리고 그리고 2019년까지 추가로 7%를 올려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그 전체 세수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속도가 늦어지면서 방금 정책위 의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년에 과연 지방서비스세 7% 인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지방서비스세 7%를 올려도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7대3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정부 쪽에서 최근 2년간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세수가 안 들어와서 어려웠지만 사실은 지방정부가 더 어렵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겨준 세금 또 부동산 세수의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가 낮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통계를 뽑아보면 지방정부가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이 삶의 질 그리고 복지의 수준 이런 것들은 결국 지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정당의 입장에서는 전국의 각 지자체가 적어도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균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지국가로의 길이 조금씩 다가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7대3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더 박차를 가해서 가능하면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기 부처, 자기 자치단체의 사정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전체에게 어떻게 하면 균등한 복지 수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자치분권 개헌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를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자라고 이제 주창을 했습니다만 개헌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말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도 있습니다. 이제 국정과제 중에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문제도 아까 김진표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듯이 7대3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결론을 이제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간의 관계 문제도 아까 김영록 지사님 지금 사실은 얼마나 급하셨으면 직접 저렇게 오셨을까 싶은데요. 균특외계 문제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의 제고 문제도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 문제도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안들에까지 가능하면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 이제 6월 말까지는 적어도 당론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서 당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그동안 홍영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재정분권 특위가 준비를 쭉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도 논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논의를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